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자, 이제 어, 우리 집이 우리 집을 최고의 병원 만들기.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12주 동안, 11주 동안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배우시려고 이제 비건 요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즘 많이 알고 있는 용어들을 조금 정리하고 우리가 왜 이 요리를 배우시게 됐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 우리 이 요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그것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나아가 이 과정이 우리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그거를 윤리적인 가치 소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소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제 소개는 여러분들 요리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바로 이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 이제 셰프가 아니에요. 네, 전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요리를 가르치러 오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태도를 큰 테두리에서 알려드리는데 그 중에 병원보다 식탁이 먼저 어, 사람이 되면서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세 번, 요즘 뭐 한 두 번 정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세 번 정도 식사를 한다고 하면은 평생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8만 번 이상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해요. 엄청 많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먹을지 보다 무엇이 맛있는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살아왔어요. 자, 오늘부터는요, 질문을 하나 바꿔보세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왜 먹을까? 이 질문 하나가 건강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넘어 왜 먹는가 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마트에 가면요 정말 먹는 게 넘쳐납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많다고 진짜 건강한 시대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비만, 우울증 거기다가 변명을 알 수 없는 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병원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데 환자는 넘쳐나고 뭐 예약일 줄을 막 서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먹는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먹는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29년 동안 수많은 분들과 만나서 한 가지를 느낀 거는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활 습관을 먹고 스트레스를 먹고 광고를 먹고 습관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여러분들 우리 왜 먹을까요? 왜 먹을까요? 배가 고파서 드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어, 우리 요즘은요, 배가 고파서 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시간이 돼서 먹고요. 심심해서 먹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요. 기뻐도 슬퍼도 막 먹어요. 그냥 현대인의 식생활이에요. 그때 설탕, 초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그리고 과도한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탁,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우리 뇌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먹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 의지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학습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소비를 하게. 지금은 가공식품을 넘어서 초가공식품이 다 뭐예요?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있잖아요. 중독. 설탕과 기름과 그리고 짠맛이 조합이 돼서 절대 벗어날 수 없게 거기다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이 초가공 식품. 네, 이런 것들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 달달한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빵이나 과자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빵이나 과자가 아니고 달달한 음료. 사실 과자나 빵보다 달달한 음료가 더 심한 거죠. 혈당이 더 음, 빨리 오르니까.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몸에 보내는 신호예요. 항상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죠. 네. 피곤하다, 잠이 안 온다, 배가 더부룩하다, 뭐 이런 것들. 변비가 생긴다, 붓는다, 살이 빠지지 않는다, 집중이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저도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엄마 7년 동안, 네, 치매 엄마를 7년 동안 모시면서, 사실 치매 엄마를 모시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저도 갑상선 항진이 왔잖아요. 이게 사실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 어디서 온 거예요? 간에서 이 갑상선 호르몬의 메시지를 이 호르몬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간이 좋아지지 않아서 실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명 뭔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바- 이게 왜 그러지? 그냥 다 쑥투로 넘기는 거죠. 넘기는 거죠. 물론 저는 그럼 너는 뭐 왜 아팠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왜 아플 수밖에 없었냐면 늘 얘기하지만 엄마를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일도 포기할 수 없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병이 생긴 건데, 어,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분들도 보면은 거의, 음, 비슷하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저는 물론, 어, 자연식물식이라는 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니까 병이 된 거죠. 음. 자,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식사를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뭐, 어떻게 비슷하죠? 채소는 고기, 부족하고, 음, 첫째는 채소는 부족해요. 아예 음, 채소를 안 먹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맛없다고. 음, 음, 채소는 부족하고, 통곡물은 적고,
네, 뭐 또 통곡물 먹으면은 뭐, 거 피튼산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몸에 안 좋은 거 다 갖고 나간다. 뭐 이러면서 다 백미 먹잖아요. 그리고 초가공 식품이 너무 많아요. 초가공 식품도 정말 우리가 이 잔인하게 이렇게 키운 동물들, 그러니까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으로 키우시나요? 전 세계가 다 같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동물들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동물들이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지금은 또 한 번 가공을 하잖아요. 그것도 초가공 식품으로. 예. 이게 우리가 밖에서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은 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네, 몸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먹는 만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건 요리를 배우러 오셨다면 우리는 그 비건 요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몸에 무슨 신호가 보이는 거예요. 왜 아픈가를 생각해서 피로, 뭐 소화불량, 붓기,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반복되는 염증, 그리고 체중이 계속 증가하거나 체중이 다 빠지는 거는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몸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생활 구조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네. 항상 이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리고 이걸 뛰어넘은 게 뭐예요? 다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혈관성 치매, 이게 다 뭐예요? 증상이잖아요, 증상. 증상. 예. 그래서 또, 잘못된 어떤 식사의 결과로 보고 뭔가 내가 기존에 먹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약 먹고 괜찮겠지 하고 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서 오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식물식, 여기 오시게 되니까 채식, 비건, 자연식물식, 이렇게 세 가지가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채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채식은요, 음식의 선택이에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죠. 네. 그리고 비건은 삶의 태도입니다. 네.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소비를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 채식과 비건을 조금 더 구분하면 채식은 이런 거죠. 과일, 채소, 곡물을 먹는 게 채식이잖아요. 그거를 어, 다른 사람들, 음,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물며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정 햄버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피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음식의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즉 채식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의 정리예요. 나는 과일, 채소, 곡물 좋아해. 그래서 채식주의자인 거죠. 네. 그리고 요즘은 뭐, 나는 그래, 육식 좋아해. 육식주의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것처럼 채식은 내가 음식을 선택하는 거죠. 즉, 기호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아주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비건은 거기에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그냥 과일, 채소, 곡물 먹는 거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 즉, 어, 힘이 없는 존재들이죠. 네, 우리는 그런 약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굳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니, 동물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포함이 돼요. 네, 연약한 여성들, 어린이들, 노약자들, 다 그들을 삶의 태도로 보면 그들을 폭력을 가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요즘 진짜 신기한데 그 어떻게 자기 자식을 막 때리고 막 죽이고 이럴 수 있는지도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자기 부모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나이 먹거나 어린 사람들을, 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고, 취하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저들도 생명인데. 그런 관점인 거죠. 그리고 비건은 거기에 더 넓은 거가 환경도 생각을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결론은 소비를 선택하는 기준이잖아요. 소비. 네, 우리는 뭐든 다 소비하니까. 네, 그래서 폭력을 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좀 비건이 돼서 살면 폭력을 가하지 않고 충분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 자연식물식은요. 이거는 몸을 회복하는 식사법. 바로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몸은 원래 회복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원래 회복할 수 있게 능력이 만들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먹고,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회복을 방해하죠, 오히려. 네. 초가공 식품, 기름, 설탕, 그리고 동물성 식품의 과도한 식사법,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정말 알 수 없는 식품 첨가물을 끊임없이 먹고 있으니까 원래 몸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거죠. 네.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식물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기존에 내가 살면서 했던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을 다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자연식물식이에요. 그래서 몸을 회복시키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집에서는 식물성 위주로 거의 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 나가면 다 동물성 식품이잖아요. 동물성 식품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초가공 식품, 수많은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바로 환경으로도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까지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집에서만 해독을 할 수 있어요. 독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음,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래, 내가 바깥에서는 사회생활과 많은 활동을 해야 되니 최소한으로 내가 동물성 식품을 먹어야 되겠다. 최소한으로 초가공 식품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집에서는 내가 최대한 과일, 채소, 곡물을 그대로 먹는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리를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리 한 가지를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가족이 하나라도 조금 더 집에서 식물성을 먹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의 선택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내가 생명을 대하는 방식을 생각하면서 비건도 거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비건이 삶의 태도라고 해서 내가 폭력을 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이제는 종을 넘어서 집에 여기 혹시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을 보듯이 소, 돼지, 닭 이런 아이들, 물고기라고 하는 물살이 이런 아이들은요. 어쩌면 그 아이들 못지않게 개나 고양이 못지않게 더 많은 모성애를 갖고 있고 더 많은 가족애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소가 얼마나 모성애가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어, 소가 막 그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를 막 낳는데 그만 지푸라기 중국에 중국 세상에 이 마구간이 있고 거기 송아지가 이제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막 나도 걸어는 다니지만 막 나도 걔가 막 움직일 수는 막 빨리 움직이지는 못하더라고요. 나자마자는. 어, 근데 이 어미소가 그 애기 소를 딱 낳았어요. 송아지를 낳거든요. 그런데 불이 난 거야. 지푸라기가. 지푸라기가 불이 나서 불이 막 좀 크게 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 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와, 자기 몸으로 그거를 불을 다 덮어버리는 거야. 자기 자식 그 송아지한테 가려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주인이 나왔어. 막. 그랬더니 막 주인이 미친 듯이 막 불을 다 꺼서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맞습니다. 동물도 살고 싶고 자기 아이를 막 보호하고 싶은 게 엄청 큰데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우유가 어떤 거예요? 그 우유 그 아이를 낳아야지만 젖이 나오니까 끊임없이 젖소는 임신하고 아기 낳고 뺏기고 우유는 사람한테 먹이고 막 이런 형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우유가 건강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소는 소나 돼지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네, 그게 선물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입을 엄청 많이 하는 나라들은 그 선물 거래에 맞춰서 소고기 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여자 소를 죽여요. 네, 소를 죽여요. 어. 그러면 그 도축되는 과정에 송아지가 나와요. 엄마 뱃속에서. 네,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송아지 가죽이에요. 여러분들 소가죽하고 송아지 가죽이 다른 거 알죠? 네. 그렇게 물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를 비건, 예. 그래서 내가 집에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을 세웠다면 거기에 내가 생명을 대하는 방식을 한 번 더 생각해서 비건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소비의 기준으로. 그래서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폭력을 가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비건은 삶의 태도다라고 제가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고요. 자, 이제 자연식물식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요리를 배우면서 충분히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하나씩 배웠던 요리들, 우리가 밥, 국, 반찬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배운 거를 그대로 주중에 꼭 해서 드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장도 회복이 되고요. 혈류도 회복이 되고요. 염증이 낮춰질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리하는 동안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만들어서 집에서 꼭 해보세요. 자, 개념 정리 지금 많이 했지만요. 우리 채식은 음식의 선택이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건강, 환경, 어떤 개인적인 이유를 기반으로 선택했다면 비건은 삶의 태도로 해서 동물 착취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삶. 이게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비건은 식단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비건 요리 보다 우리 여기서 배우는 거는 자연식물식, 한국 전통 유기농 비건 자연식물식이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리를 배울 거고요. 우리 자연식물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공이 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어떤 식물식이에요. 네, 이게 신체 기능 회복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서양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 식물식은 전문가 집단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 박사, 영양학 박사 이런 분들요. 이런 분들이 과일, 채소, 곡물을 먹어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체 기능 회복의 어떤 중심 식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소돼지, 닭, 우유, 계란, 물살이 이런 거 먹고 병 걸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병을 나아야 되겠어라고 하면 반대적인 걸로 뭔가를 다 내 몸에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의학적인 근거로 보면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 미생물 개선이 되는 거고 항산화 물질이 많으니까 염증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식은 당연히 혈당을 낮추겠죠. 자, 그래서 한국 이 자연식물식은 치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몸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몸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이잖아요, 한국.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야 될까요? 한국 전통을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전통. 네. 그래서, 음, 이 한국 전통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음, 한국 전통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철, 발효식품, 그리고 오방색의 식재료는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원래 한국 전통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와 혈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밥상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기농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 생태적으로도 어, 재배하는 거죠. 이게 즉 토양인데요. 여러분들 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토양 안에 미생물이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에는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그래서 우리는 비건을 선택해 줘야 돼. 유기농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왜? 돈의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미래의 가치.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지금 땅을 살려야 되니까 나는 조금 더 돈을 주고라도 농약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써야 되겠다 하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건 통식물식은 뭐냐면, 비건도 가공식품이 많아요, 여러분들. 가공식품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과일, 채소, 곡물을 뿌리부터 잎부터 줄기부터 꽃부터 열매까지 모두 다 통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먹는 게 통식물식인 거죠. 네,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식물 기반은요. 여러분들 내가 어 그냥 보더라도 모든 식물들은 뭘 받고 자라요? 태양을 받고 자라잖아요. 즉 우리는 식물을 먹지만 그 에너지를 먹는 거죠. 식물을 먹는 거는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뭐 세포 호흡이나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요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유, 그러면 뭘 할 거야 하면, 저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떤 식생활의 바탕인 거죠. 우리 조상들이 쭉 먹어왔던 그런 전통의 지혜를 바탕으로 유기농, 비건, 자연식물식의 융합형, 그리고 순환형 어떤 치유식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걸로 앞으로 요리를 배워서 여러분들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오방색의 밥상을 여러분들은 볼 거예요. 자, 우리 조상은요, 영양학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쵸? 참, 요즘 나온 건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오방색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오방색을 먹었다는 거죠. 참 놀랍죠. 지금은, 색색마다 그 다른 식물의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흰색, 검은색을 먹는 거죠. 결국 다양한 색을 먹는다는 거는요,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먹는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요리할 때에는 오늘 밥상에, 네, 밥상에 이 5가지 색이 올라왔는지 올라오지 않을 건지를 보는 거죠. 한국 전통 식문화의 어떤 지혜이자 현대 영양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 모든 요리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 식문화의 지혜를 드리고요. 또 현대 영양학과도 연결을 해서 요리가 구성이 될 거예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채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요. 바로 몸을 회복하는 식사의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식사는요, 단순히 칼로리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늘 어떤 식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더 먼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과 설탕 없이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름과 설탕 없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음, 우리가 무엇을 먹을 건가를 넘어서 이제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케이트 오브 다이어트는 한국 전통 식문화 기반 유기농 식재료를 선택하고 비건 식단, 네, 그리고 자연 식물식, 그리고 기름과 설탕이 없는 요리 부분인 거죠. 자, 이게 곧 핵심을 보면 뭐예요? 장 건강과 네. 그리고, 음, 간 건강을 회복하는 부분이에요. 즉, 잘 보면 혈류 개선과 염증 감소, 면역력 강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리 수업을 하는 동안 기름과 설탕을 쓰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기름과 설탕을 쓰지 않으면 간 기능이 당연히 좋아지고요. 거기에 식이섬유까지 먹으면 당연히 장 건강까지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방색과 오행에 따른 식품의 예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 안이 소우주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 세상은요, 목, 화, 토, 금, 수로 만들어졌어요. 이 목화토 금수가 우리 몸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네요. 그걸 우리는 오장육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오행과 목화토 금수와 우리 오장육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방색과 오행을 먹어야 돼요. 뿌리부터 잎부터 줄기부터 꽃부터 열매까지 이 청적 황배 크기라는 거를 보고 내가 맞게 음식을 이렇게 먹어주면 좋아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즉, 내가 이렇게 먹어주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나의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고, 거기 돌고 있는 이제 모든 것들, 장기들, 이장 건강, 네, 위 건강, 하다못해 뇌까지도 다 이 건강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효과는 혈류 개선을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당연히 네, 면역력을 강화시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음식들을 우린 진짜 지금 실은 먹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먹고 있는데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먹어서는 아니고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네, 많이 먹을 때 우리는 영양학적으로 부족하지가 않아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이 먹는 거는 이 색깔, 청적, 황백흑,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게 양념의 맛이 아니죠, 여러분들. 네, 과일, 채소, 곡물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장육부의 색과
맛을 넣어주는 거.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요리할 거예요? 요리. 네. 이번 요리 수업에는요, 기름과 설탕은 뜨지 않고 요리를 하실 거예요. 왜? 튀김, 뭐 이런 아이들, 설탕, 이런 아이들은요, 다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을 저하도 만드는 거잖아요. 즉, 튀김은 산화 지방을 만들어서 염증을 증가시키고, 설탕은 혈당을 급등하면서 인슐린 저항을 만드는 거지. 이제는요, 이런 자연 요리, 소화와 흡수가 최적화된 이런 요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산 이번 11주 동안은요, 기름 없이, 설탕 없이, 그리고 없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발효식품, 된장, 그리고 쌀누룩, 음, 된장, 간장, 쌀누룩, 소금. 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앞으로 요리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감자는 몸에 좋을까요? 네. 감자? 나도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좋잖아요. 네, 음, 좋아요. 저 오늘도 감자 한 6개 쪄 먹었어요. 네, 한 6개를, 찌면은 우리 엄마 하나, 우리 아들 하나, 우리 딸 하나, 저 하나. 네, 4개면 되죠. 근데 우리 강산이가 50kg가 넘어요. 자, 우리 집에 유기견 아들, 딸이 있어요. 네, 리트리버. 네, 네브르도종 리트리버에서 52kg인데, 걔는 하나를 줘선 되는 애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6개를 쪄서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감자는 몸에 좋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감자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감자튀김, 네. 아니면은 포테이토 칩, 삶은 감자, 같은 감자일까요? 음, 음, 그쵸? 네. 감자튀김을 높은 온도에서 기름에 졸이면은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과열해서 그런 발암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조리하는 학교 급식에 조리하는 그 여사님들이 폐암 걸리고 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리할 때부터 폐가 좋지 않아서 폐암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한동안 그 직업군 자체가 되게 어려운 직업인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우리 동네 이제 남한산성을 이제 가면은 거기 공동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여사님이 유한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거기 다닐 때마다 그 여사님한테 여사님 마스크 안 쓰면 병 걸려요, 병 걸려요 해서 한 3주 동안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청소하시면 정말 아프세요. 이거 폐에 좋지 않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가는데 마스크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3주 얘기했더니 자꾸 까먹는데요. 그래서 이건 까먹는 게 아니라고 이거 몸에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무슨 얘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요리는 너무 중요해요. 요리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먹는 그 식재료가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에 튀기고 이런 것들은 몸에 안 좋지만 삶아서 먹고 국에 조리해서 먹고 거의 기름 없이 사용하면요. 감자 본래의 영양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 기름, 호박도 같잖아요. 여러분들 호박도. 기름 많이 넣고 볶으면요. 맛있죠. 네. 네. 우리가 주로 먹는 애들은 다 이제 기름 듬뿍 넣어서 진짜 맛있는데요.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름 없이 한번 해보세요. 호박에서 나오는 수분을 충분히 익히면요. 양파의 자연스러운 단맛하고 살아서 정말 그 고소함이 더해져요.
근데 거기에다가 통깨를 조금 넣는다면 뭐 충분히 부드럽게 아주 맛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어떻게 요리할 건가 좋은 식재료를 사는 것보다 좋은 요리법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평생 지키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께 그와 같은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조미료보다 식재료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름 설탕 없이 요리하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못 할 거잖아요. 그쵸? 못 해볼 거잖아요. 맛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 여기서 기름과 설탕 없이 요리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부터 설탕이 있어야지만 먹었겠어요. 언제부터 기름이 있어야지 맛있었겠어요. 네. 조미료가 꼭 있어야지 맛있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네, 조미료를 넣으면 맛있을 거야. 어, 그러면서 기름과 설탕, 조미료에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입맛이. 네. 여러분들, 어, 하나하나 앞으로 요리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재료의 감칠맛, 네, 깊은 맛, 네, 그리고, 어, 자연의 어떤 맛을, 풍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주 배운 것들을 해먹지 않고 그냥 온다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음식을 집에서 많이 해먹을수록 여러분들은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즉, 누가 장과 간이 건강해져서 그런 음식이 점점 더 당기게 만드는 거죠. 즉, 음식은 혀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네, 몸으로 먹는 거예요, 몸으로. 입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요, 몸은 자연의 맛을 더 받아들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시간만 나면 어디 가요? 산이나 계곡 뭐 이런 데 막 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 좋은 거야. 여러분들 여기 도시에서 싸울 때랑 그런 데 가서 싸워보세요. 덜 싸우지. 네. 덜 싸워요, 여러분들. 자연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그래서 자연의 일부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자,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바꾸도록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건강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기름 조금 줄이세요. 한 번에 다 줄이면, 어? 당신은 뭐야, 이거 어떻게 했는데 요리를 이렇게 해. 엄마, 이거 어떻게 이거 못 먹겠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바로 해서 잘 따라준다면 계속 좋겠지만,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기름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설탕도 줄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더 채소 반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바깥에서 사 먹는 횟수가 점점 많잖아요. 그쵸? 다 나가서 사 먹으니까. 그래서 그 사 먹는 모든 음식이 건강한 식재료이지 않을 확률도 있지만 기름과 설탕을 넣고 조리한 대부분의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기록을 하세요. 네, 기록을 해서 이 작은 변화가 채소 하나 더 먹고, 우리 딸은 콩자반 하나 더 먹고, 우리 아들은 김치 한 번 더 먹고, 우리 남편은 채소탕 한 번 더 먹고. 그래서 기록하고 배우셔서 1년 뒤에 그 기록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이 변해져 있는 여러분들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은요,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건강은 이 작은 음.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네, 집에 가시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네, 한 가지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하려고 보면은 이제 안 따라줘요. 네,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적어 보세요. 항상 내가 뭘 제일 먼저 바꿔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된장 드레싱, 간장 드레싱을 알려드릴 거잖아요. 자, 이 된장 드레싱, 간장 드레싱을 배워서 앞으로 드레싱은 절대 사 먹지 않아도 돼요. 네, 이 드레싱이 여러분들 너무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식품 첨가물이. 여러분들이 좋은 식재료를 샀는데 드레싱을 확 뿌려 먹으면 초가물 식품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된장 드레싱, 간장 드레싱을 알려드리면 앞으로 된장 맛을 좋아하면 된장에다 과일도 넣고 좋은 것들 넣어서 드레싱 만드세요. 레몬즙 되게 많잖아요. 들깨, 참깨 되게 많고 요즘 막 나오는 블루베리 뭐 이런 거 넣어서 만들면 거의 케이크 시트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간장 드레싱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분들과 오늘 이런 자연의 조미료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앞으로 꾸준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만든 음식은요,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아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레싱 만드는 거 외에도 밥이랑 국이랑 찌개를 계속 우리 10주 동안 배울 거예요. 이 모든 음식은 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까요? 특별한 날 이거 해서 먹으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산의 50 플러스 이 요리 수업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매일 아주 쉽게 고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 3번의 식사가 뭐야 하는 거예요? 몸을 다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몸을 다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초가공 식품, 기름 듬뿍, 설탕 듬뿍, 그리고 동물성 식품, 그걸 한 번 더 가공한 동물성 식품들은 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는 멀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 효과는 식습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채식, 비건, 자연 식물식에 대한 이해도 증진하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건강 회복에 대한 동기도 형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면 지속 가능한 식습관 실천 기반에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적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시죠? 좋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몸이 변하지 않아요.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읽는 것만으로도 몸은 변하지 않아요. 몸은요, 반드시 실천한 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릴 거예요. 네, 음, 집에 가서 한 끼만이라도 만들어서 식사하는 거. 네. 그리고 나면은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록하세요. 제가 다 레시피책 나눠드렸죠? 네, 거기다가 오늘은 붓기가 줄었어. 속이 편했어. 잠이 잘 왔는지, 변비가 좋아졌는지, 몸은 반드시 답을 주니까요. 그렇게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리, 이 과정은요, 저를 포함한 우리 유비라 강사는 요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건강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먹은 한 끼가 내일의 혈액이 되고요.
내일의 세포가 되고요. 내일의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저는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만들었죠. 한국 전통 유기농 비건 자연식물식은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한국 전통 유기농 비건 자연식물식은 여러분 한국 전통 어떤 식문화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농의 식재료, 통곡물, 채소, 콩류, 버섯, 해조류, 그리고 전통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기름과 설탕 없이 동물성 식품 없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한국 전통 유기농 비건 자연식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단순히 채식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요. 몸의 회복력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생활 방식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배운 요리를 집에서 반드시 만들어 보시고요. 첫째는 제가 여러분들 어, 첫 번째가 이제 배운 요리를 꼭 집에서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시고요. 셋째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마세요. 남편이 됐든 아이가 됐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까지 하고 그래도 와 나는 이거 가족을 넘어서 친구나 나의 지인,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유비라 강사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기 과정을 듣는다고 강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리 수업을 통해서 나의 한 끼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의 가족도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론 수업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 더 많은 삶의 지혜와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